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인구 감소로 방치된 빈집들이 지역의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우려까지 나오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충남연구원 임준홍 선임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충남 지역에 방치된 빈집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상황이 어떻습니까? 앵커께서는 걷다가 빈집을 보신 적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생각외로 빈집이 일반인들한테, 관광객, 특히 네. 외지인들한테는 잘 안 보입니다. 그 빈집의 발생이 사람의 발걸음이 좀 덜한 지역, 안 보이는 지역부터 발생하기 때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빈집 이야기가 나오면 반짝했다가 또 그걸 못 느끼기 때문에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빈집이 한 2017년 기준으로 126만 호 정도 되니까 굉장히 많은 수치죠. 네. 주택 수로 따지면 7% 정도 되고요. 충남의 경우는 한 9만 호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작년에 빈집 특례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되면서 빈집 조사를 이제 추정을 해보니까 한 3만 7천 호, 한국감정원에서 추정한 수치입니다. 네. 그 통계에는 9만 호, 이제 실제로 상수도 정기 자료를 보니까 한 3만 7천 호, 차이가 굉장히 많죠. 네. 이처럼 빈집 자체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빈집 특례법을 만들어서 한 올 연말쯤 되면 좀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올 연말쯤이면 정확한 수치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들도 상당히 적지 않은데요. 이런 문제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빈집이 많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고 적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는데, 분명한 거는 빈집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네. 총량도 많아지고 속도가 많아지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인구 감소 때문에. 또 특히 최근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도시가 축소한다는 이야기, 지방이 소멸한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현실화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증가한다는 기본적인 문제를 깔고 있으면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이 안전의 문제, 위생의 문제, 미관의 문제, 경관의 문제가 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특히 안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죠. 실제로 우리는 아직까지 빈집에 큰 사고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우리보다 먼저 빈집법을 만들고 한 일본의 경우는 그 빈집에 눈이 쌓여서 눈이 떨어져서 어린애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급속도로 성장하게 됐는데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아직 우리는 그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전에 특히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빈집이 많아지면, 적정 빈집은 괜찮은데 좀 관리하기 힘들 만큼 많아지고 방치가 된다면 주관경이 악화되고, 그러면 도시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도시는 매력이 없게 되고 아마 우리의 마을도 관심이 떨어지는 사회적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거의 무너져가는 상태의 빈집들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마을 미관을 해치고 또 위험해 보이지만 함부로 철거는 할 수 없다고요. 이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이죠. 예, 빈집은 분명한 사유재산 맞습니다. 이 사유재산이라는 이유 때문에 국가나 우리 도나 시군이 이 손을 대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법에는 이 방치된 빈집에 대해서 직권 철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행정의 관행상 직권 철거라는 이 대집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고, 또 일선의 공무원들도 한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 이런 상황에서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빈집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한테 좀 명확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를 들어 우리 시장 경제 자본주의를 흐름을 가장 잘 가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이런 빈집이 방치된다면, 빈집이 생긴다면 빈집 소유주는 그 출입구에 이 집은 빈집입니다 하는 것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의무죠. 그리고 예를 들어 관리 의무도 있습니다. 마당에 잔디가 너무 6cm 이상 길어서
좀 문제가 된다면 그런 것까지 제재를 가합니다.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도로변에 있는 건물 같은 빈집 같은 경우에는 그 외관은 공공의 자산이기도 하거든요. 건물 외관을 활용할 수 있게끔 또 양해도 구해야 됩니다. 이처럼 빈집 소유자한테 굉장히 강한 의무를 부과하는 데 반해서 우리는 법이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합니다. 네. 외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의 빈집 관리법이 조금 미약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건물 외벽은 공공이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외벽은 마을 경관 형성에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이 활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지자체와 관련 기관에서는 이런 문제 인식하고 다양한 노력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관련 정책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충남도는 작년부터 굉장히 적극적인 빈집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법이 본격화하게 되기 전부터 조사도 좀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지사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빈집 조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빈집 조사와 빈집 조사에 기초해서 빈집 정비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이제 지금 가만히 둘 수 없기 때문에 작년부터 여러 차례 전문가 이제 토론회라든지 의견 수렴을 통해서 빈집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빈집 함께 써요 하는 이제 충청도 사투리로 함께 사용하자는 의미에서 네. 빈집이 있으면 동의를 얻어서 철거를 하고 뭐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그 공공이 필요한 시설로 한 3년 동안 양해를 구해서 사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또 하나의 사업은 충남도가 행복주택이라는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추구하고 있는데 네.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서 작은 거지만 빈집을 이용해서 더 행복한 공유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리모델링을 할 경우 한 2천만 원 정도 보조를 해서 건축을 난 다음에 일정 기간 또 임대인한테 혜택을 주면서 쓰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또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초기 상태지만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지방정부는 충남도는 현장에 있는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기 때문에 이 법을 급하게 만들다 보면 좀 작은 미세한 부족한 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캐치해서 중앙정부의 법제도의 개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 좀 제기도 하고 좀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 빈집 함께 써요 사업 그리고 더 행복한 공유주택 사업 이런 사업들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빈집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배경과 또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짚어주시죠. 연구원이 이제 충남도 정책을 서포트하는 기관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부터 충남도하고 같이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시범 사업도 하게 되고 또 정부가 지금 법 개정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빈집 정비 사업을 두 가지 하고 있다 했는데 이걸 어떻게 좀 세련되게 할까? 또 그 빈집을 가진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낼까? 또 그 빈집을 사용한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효과를 극대화시킬까? 이런 시범 사업에 대한 이야기와 또 하나는 이제 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 저희 건의 사항을 정리하는 시간을 지난 6월 12일 가졌습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가 많은 정책을 할 때 좀 체감을 못하는 이유가 정책 공급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홍보가 덜 된 측면도 있지만 신청하는 분도 적을 수도 있고 또 체감도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좀 작은 부분을 해소해서 그런 정책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거였고요. 특히 좀 급하게 저희가 이런 시간을 마련한 거는 제도 개선 부분에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기 위해서인데 네. 예를 들어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요. 세제 부분인데요. 빈집이 있으면 빈집을 철거를 하게 되면 세금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철거를 하게 됐을 예. 때 내려가지 않을까 많은 싶은데.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우리가 토지 위에 토지가 있고 토지세가 있고 위에 있는 건축물세가 있기 때문에 건축물세가 없어지니까 토지세가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대지였던 건축물이 있던 대지 상태에서는 세금 부과가 조금 된다면 네. 건물이 철거되는 순간 나대지가 됩니다. 그래서 중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이 많게는 한 2배 정도 올라가니까
빈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빈집이 필요 없다 하더라도 빈집을 철거하는 순간 세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철거를 하지 않는 행위가 발생합니다. 자진 철거를 좀 유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세제 부분을 좀 바꾸어 주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도나 시군에서 실제 빈집 사업을 하다 보면 저 빈집은 위생, 안전, 경관 여러 가지 상태에서 굉장히 철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못하는 구조가 발생하는데 특수하게 안전이라든지 특수한 경우에는 매도 청구를 우리한테 파세요, 정부한테 파세요 하는 매도 청구권을 좀 마련하는 제도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빈집 소유자가 책무가 의무가 조금 약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건의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빈집에 대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지역이나 혹은 다른 나라, 미국 사례 얘기해 주셨지만 이 빈집 정비 등의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솔직히 저희가 다른 나라에 못지않게 빈집 문제가 심각한 건 사실이고요. 특히 일본이나 외국의 경우 우리보다는 좀 덜 심각하다고 볼 수도 있고 일본은 저희보다 더 심각한 상태지만 네. 이 외국에서는 좀 관리하고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로 좀 저희보다 약간 더 꼼꼼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빈집 소유자의 의무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 빈집을 관리해야 되는 의무, 빈집 정비를 할 때 협조해야 되는 이런 의무들이 잘 갖춰져 있고 실제로 빈집 조사를 할 때도 제가 한 3년 전에 일본에 빈집 문제가 심각할 때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그 한 시군에 본 빈집이 한 700채, 800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공무원 한 분 한 분이 하나하나 전화를 다 드려가지고 그 빈집 조사를 철저하게 다 하고 그 빈집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팔겠습니까? 이러니까 아주 꼼꼼하게 조사를 다 하더라고요. 이 빈집 조사부터 상당히 잘하고 그러니까 이 마련된 빈집을 가지고 빈집 은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또 연결도 하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빈집을 관리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네. 세금 구조가 달라서 빈집을 놔뒀을 때 굉장히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관리회사한테 맡겨서 그 세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하는 이런 새로운 업종도 생겨나고 이런 조사나 관리 운영 상태에서 일단 많은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활용의 문제인데 실제로 활용을 하려면 참여자가 많아져야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빈집을 철거하고 소규모 강장, 경로당,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은 우리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민간, 사회적 경제 조직, 협동조합 이런 형태로 좀 체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어떻게 활용하자는 것은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전체 마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민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을 해야지 지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빈집을 보기보다는 마을 전체를 보고 하나의 물리적 해소를 이야기보다는 마을의 가치, 장소적 가치를 올리려고 노력하는 측면이 좀 저희보다 약간 더 경험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것들은 취하고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농촌의 인구 감소 문제가 빈집 문제로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빈집들이 방치되는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빈집을 정비하고 또 활용을 해 나가야 될까요? 실제로 빈집이 이제 도시의 빈집, 농촌의 빈집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요. 특히 농촌의 빈집 같은 경우는 이 도시의 빈집은 한 3년 전에 법이 만들어졌는데 농촌의 빈집은 법이 없는 상태에서도 한참 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꾸준한 빈집 사업을 했습니다. 농촌정비법에 따라서 했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농촌부만 보면 우리가 업이나 면적 농촌부만 보면 작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조사에 의하면 6만 1천 호 정도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실제로 활용하려고 딱 조사를 해보니까 활용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한 3.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농촌의 특성상 빈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안전 방치된 빈집도 있고 또 상속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팔려고 해도 힘든 경우도 있어서 잘 관리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농촌의 빈집이 도시의 빈집보다 눈에도 더 잘 띕니다. 네. 그리고 농촌의 자산 중에서 경관 자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걸 또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활용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집이 비었다. 그러면 활용도 그것을 고쳐서
또 주택으로 새로 쓰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데요. 근데 사실상 그럴 것 같으면 빈집이 안 될 확률이 많았고요. 그런 부분은 좀 제한적이고, 그래서 농촌 빈집의 경우는 좀 활용의 관점을 바꾸었으면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 빈집을 봤을 때 이 빈집이 진짜 전통 가옥으로서 아니면 장소적으로서 아니면 그쪽에 뭐 자손이 좀 유명한 사람, 뭐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사람, 인물이 있는 사람 이런 쪽으로 봐서 이 빈집은 집 자체 여러 가지 스토리 인물로 봤을 때 활용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쪽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진짜 양호한 주택은 뭐 여러 가지 세컨드하우스, 기농주택 이런 쪽으로 주택으로 쓸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철거가 우선이고요. 네. 그리고 그 철거를 통해서 그 마을 전체가 좀 정비가 되고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장소적 가치가 높아지면 그 공간을 틀림없이 쓰는 또 새로운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때 고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빈집을 헐어내고 다시 물을 채우려고 하는 순간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주의했으면 싶습니다. 네, 빈집 활용의 관점을 좀 바꿔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빈집 문제는 농촌의 빈집 문제도 있고 도시의 빈집 문제도 있는데 또 특성상 빈집은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네. 또 문제는 점점 심해지죠. 속도도 강해지고 총량도 늘어나는 상황인데 좀 약간의 미스매치가 있는데요. 제 빈집 문제를 지금 농촌 지역의 빈집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도시지역 빈집은 국토부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사업을 집행하는 데서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충남도는 다행히도 건축도시 간의 도시재생팀에서 전체 총괄하지만 시군에 내려가면 그 컨트롤 타워도 없어지고 또 새로운 업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 나서 법은 그렇게 돼 있고 중앙정부는 나눠져 있더라도 집행하는 부분에서는 좀 통합 조정하는 부분들이 좀 강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 군수님의 관심이 또 더더욱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또 미션과 또 배려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나서 조금 아쉽고요. 제도적인 측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빈집 소유자의 의무를 정확하게 부여를 하고 안전하고 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 정비 협조하는 의무를 좀 명확하게 하고 지금 저희가 충남도나 좀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제의 문제 그리고 또 매도 청구권의 문제 이런 부분도 좀 제한적이지만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을 좀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집행 체계가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 짚어주셨고요. 네, 또 빈집 정비나 활용은 도시재생 사업과도 연관성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도시재생 사업이 빈집 정비 사업은 우리 지역, 우리 동네와 관련된 일인 만큼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네, 이와 관련한 계획도 궁금합니다. 전국의 도시재생 사업, 뉴딜 사업이 우리 자치단체 수보다 더 많습니다.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도시재생 사업에 빈집 관련 사업이 없는 것도 거의 없을 거예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빈집 도시재생 마찬가지로 주민이 주도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단순히 주민이 참여한다는 뜻이 아니고 주민 주도는 이제 도시재생 사업, 빈집 사업을 하면 내가 그 수혜자가 아니고 수혜자인 건 당연하지만 그보다 더 사업의 주체가 돼야 된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주민 개개인이 하기는 굉장히 힘든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화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면서 조직화를 지원하기 위한 협동조합 지원 더 구체적으로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조직화에 굉장히 지속성 확보 차원에서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잘 받아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 하기 힘든 거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마을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그 속에서 빈집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는 좀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충남연구원 임준홍 연구위원님 모시고 우리 지역 농어촌 빈집 문제 다뤄봤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지역에서는 집이 없어서 문제고 또 다른 쪽에서는 버려진 빈집이 많아 고민입니다. 수도권 지역과 농어촌 지역 간 인구의 양극화 문제가 집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인구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